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은 방위산업이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중동 순방을 촉매 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요격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출을 추진하는 무기 체계라든지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아직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성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멘트를 함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 오늘 흐름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같은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전쟁과 관련된 테마에서는 중소형 방산 섹터들이 또 움직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챗 GPT와 같은 AI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실리콘밸리 맥애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메모리 테크데이를 열고 초고성능 HBM3 D램인 샤인볼트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고성능 제품인데요. HBM의 5세대라고 볼 수 있는 HBM3는 아직까지는 양산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샤인볼트는 용량이 전작의 1.5배 수준이라고 하고 초당 최대 1.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40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고요. 전력 효율 역시나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4세대 제품인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데 HBM3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이 샘플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 측에서도 HBM3 개발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위해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함께 경쟁 구도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지난 20일 이후에 사흘간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는데요. 이 럼피스킨병이 처음 보고된 충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 소재 농장에서도 잇따라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발생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주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확진 사례가 증가하자 중수부는 정황근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요. 지난 20일에도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현재는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병이 확산하면 축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들이 대부분이 럼피스킨병에 취약한 종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확산 범위에 따라 농가 피해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수본에서도 백신에 대한 접종을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 움직였고요. 대성미생물, 이글벳, 중앙백신, 진바이오텍 같은 종목들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그룹 전체가 통합하기 위한 첫 관문이고요. 이번 합병안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연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하고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또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를 배정해
때문에 신주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의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론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절차는 남아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주총 결과 함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정규장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YTN 인수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과 유진그룹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20일 IB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중견기업이 YTN 매각자문사인 3일회계법인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매각 측은 오늘 최고가를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날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한세실업과 유진그룹,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간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던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한국콜마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매각 대상 지분은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보통주 1,300만 주고요. 매각 측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후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 대상자인 YTN과 더불어서 참가기업 한세실업 또 참가하지 않기로 한 한국경제TV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키움증권이 스캔들에 휩싸였는데요. 지난 4월에 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이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세 조종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는 키움증권이 4월에도 사고를 냈던 증권사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포장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서 라더견 사태 때도 김익래 전 회장이 연루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가 조작을 최소한 방치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영풍재지 시세조정 사건에 연루되면서 약 4천억 원을 날릴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추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에는 실적 쇼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 키움증권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대규모 이런 사태와 더불어서 이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